아니, 결론 간단해. 내가 예산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솔직하게 오픈하고 파트너사 구해라. 그렇지. 결론. 아, 정리 잘하네. 정리 잘하네. 기가 막히네. 자, 다음. 안녕하세요. 유빌 남경엽 대표입니다. 오늘도 우리 살집 채널 박 대표님과 같이 하는데, 우리 스튜디오가 좀 바뀌었습니다. 약간 리뉴얼. 약간 리뉴얼. 아주 약간. 제가 지금 이게 화면을 앞에서 카메라가 우리가 지금 세대로 촬영하잖아요. 그렇죠. 좀 저쪽 화면이 좀 익숙하지는 않은데, 약간 틀어져 있으니까. 틀어져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우리 이렇게 약간 옆을 항상 보다가 네. 앞쪽으로 보네. 부담스러운데? 좀 더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 같은. 뭐라 그러는 거야? 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스튜디오 좀 변경해봐서 새로운 기분으로. 느낌도 좀 다르죠. 우리가 오늘 5월 2일이잖아요. 5월 2일입니다. 5월 달에 우리 가정의 달 말 뭔 이야기 하는 거야? 죄송한데. 자꾸 딴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주제를 좀 좋아해주시죠. 오늘 우리가 알쓸인자 뭘 하려고 하냐면, 네. 인테리어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 정말 우리 톡 까놓고 뭐 그런 얘기 한번 간단하게 우리. 너무 광범위하잖아요. 그렇죠. 강범위 할 수는 있는데 내가 잘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 우리 호구를 안 당하고 잘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You build. 대표님. 네네. 자, 네네네. 자, 저같이 네. 정말 인테리어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뭘 해야 되는지조차 모른단 모르죠, 말이에요. 모르죠. 그래서 근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좀 복잡하니까 카테고리. 네. 요 카테고리, 요 카테고리, 요 카테고리로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한다. 네. 딱 세 개. 세 개. 첫 번째 돈. 돈. 사실 이건 뭐 제일 중요한 게 예산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일정.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범위. 뭘 할 거냐. 외워서 하시는 게 좀 나는데? 뭐라는 거야? 여기 우리 세 가지로 이야기 한번 해보면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먼저 돈. 돈. 제일 민감한 문제. 그러니까 왜 돈이 예민하냐면 내가 이 돈을 내는데 혹시나 이 돈 값어치만큼 못 받을까봐. 제일 크죠. 네. 그리고 네. 더 받고 싶으니까. 그렇죠. 네. 더 싸게 하고 싶고. 네, 그렇죠. 근데 또 너무 싸면 불안해. 그렇죠. 네. 날림공사 할까 봐. 네, 날림공사 할까봐. 근데 또 많이 내자니 후대 같고. 후대 같고. 네. 정말 이게 그래서 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뭐 인테리어 할 때 뭐 어떻게 사는 뭐 이런 얘기 할 때 네. 다 좋은데 네. 첫 번째 무조건 예산이에요. 돈이 제일 중요하다. 예산 어떻게 짜야 돼요? 그렇죠. 예산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실 여기서 예산이라고 하는 건요.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인테리어를 이렇게 했을 때 얼마, 이렇게 했을 때 얼마, 그걸 알면 내가 인테리어 사장하고 그거 다 알지. 그러니까 공식 같은 거를 만들기가 좀 어렵죠.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돈에 대한 예산은 뭐냐면 네. 내가 이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를 드릴 수 있느냐. 다른 거 다 치워버리고 나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 드릴 수 있어 라는 거를 먼저 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나 스스로. 나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이 인테리어에 얼마를 쓸 거다라는 걸 나 스스로 정해보는 거죠. 정해는 거죠. 왜 거기에 맞춰서 그러냐면 이제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공사할 거야 이거 다 정하는데 그걸 다 치워버리고 내가 우리 집이 이거 인테리어 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예산 맥시멈이 얼마지? 그걸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시작점이군요. 시작점이에요. 그렇구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예산과 일정과 범위. 자, 세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예산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공사에 대한 범위와 지극히 밀접한 관계란 말이에요. 돈에 따라서 범위도 결정될 수 있겠군요. 당연히 범위 결정될 수 있죠. 예산 적으면 이런 거는 못하게. 그렇죠.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업체가 이러는 거지. 이거 다 하시려면요. 지금 고객님 생각하는 예산 2배 있어야 돼요.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예산 자체도 내가 못 믿는다라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는데. 그 신뢰도마저 없으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 이 정도 금액이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인테리어를 내가 하는데 예산을 1,0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랬는데 업체들 막 알아봤어. 그랬는데 업체에서 그 정도 하시려면 최소 2,000만 원 있어야 돼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2,000만 원 이야기했어. 그러면 내가, 2,000만 원 예산 올려야 되나? 그렇죠. 라고 하거나, 네. 나는 1,000만 원 이상은 못 넘어가. 내가 하고 싶은 걸 빼야 되는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결정을 하려면은 마지노선을 먼저 정해놓고. 정해야 된다. 시작하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예산이라는 걸 과연 그러면은 인테리어 회사들이 항상 물어보거든. 예산 얼마냐고. 그렇겠죠. 그때 내가 이야기 할 거냐 말 거냐. 왜냐면 얘기하면은 덜 받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 보통 그렇게 해서 네.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 왜? 왜 그러냐면 내가 예산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서로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생각하는 거랑 고객이 생각하는 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그 얘기 듣고선 보니까 그런 거네. 믿을 만한 사람한테 믿음을 주는 게 중요하네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거를 결정하는 게 어렵다. 어렵다. 찾기가 일단 힘들다. 그렇다.
왜 그러냐면 이 돈 저기서 막 장난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그거는 되게 복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될 문제인 거지. You build. 결론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오픈하고 말고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회사 운영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오픈하는 거가 더 좋다. 뜬구름 잡지 않으려면. 다만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회사와 그런 거를 같이 공유하면서 잘 할지에 대한 거는 찾는 부분에 대한 건 고객의 몫이다. 다만 이제 그걸 잘 찾기 위해서 그 회사의 레퍼런스라든지 그 회사의 어떤 뭐 실질적으로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건지 사업자 명의와 그 회사 대표가 이름이 같은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로 해야 되는 거야. 파트너로.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되는군요. 왜 그러냐면 내가 정말 평생에 한 번 할지도 모르는 그 인테리어를 하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막 우리 집이 엉망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내 돈 주니까 무조건 하세요. 뭐 그렇게 하면은 하는 사람이 있나? 하여튼 뭐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예산 중요하다. 예산은. 자, 예산 오케이. 그냥 예산. 결론 간단해. 내가 예산 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솔직하게 오픈하고 파트너사 구해라. 그렇지. 결론. 정리 잘하네. 정리 잘하네. 기가 막히네. 자, 다음 뭐죠? 다음. 일정? 두 번째 일정. 일정 중요합니다. 일정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일정이라고 하는 거는 공사 일정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요. 공사를 하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준비 그냥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하면 되지. 뭐. 나 혼자 알아서 하고, 나 혼자 밥을 먹고, 나 혼자 공사하고, 다 하면 되지. 제가 말하는 거는 준비 과정에 뭐가 필요하냐는 거죠. 그렇죠. 준비 과정이 필요한 건 뭐냐면, 인테리어 회사, 예를 들어 선정이 됐잖아요. 그 인테리어 회사와 내가 공사를 하기 전에, 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지, 평면도는 어떻게 하고, 마감재는 어떻게 붙이고, 이런 것들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 협의하는 기간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상상하는 거하고 실제로 어떻게 나올지를 이제 합치는 그런 과정이 그렇죠. 내 생각을 걸리는 거군요. 인테리어 회사에서 구현해서 그걸 보고 이제 협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또 인테리어 회사들마다 이렇게 평면도 하고 ISO 정도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데도 있고, 구체적으로 마감될 A부터 Z까지 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막 그래요. 대표님은 좀 꼼꼼하게 하시는 편이에요? 당연한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렇게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조심스럽게 안 물어봐도 당연한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뉴비드 사랑해. 뭐라는 거야.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도 포함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 4주에서 6주 정도. 4주에서 6주가 근데 준비. 그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테리어 회사 유명세에 따라서 빨리 연락을 해야 되고 말고 할 그건 있단 말이야. 그건 약간 그 예약 개념인데 그 개념은 좀 달라요. 그건 좀 이제 회사들마다 다르니까. 유명한 회사들은 빨리 연락을 해야 된다고. 어떤 데는 1년 전에도 막 연락을 해야 된대.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예약을 해야 된대요. 근데 보통은 그 예약을 걸어 놓는 거는 번외 문제. 그리고 설계를 하는 거는 4주에서 6주 정도. 자, 그러면 공사 기간 어떻게 되냐? 통상적으로 공사 기간은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30평대, 전용 84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5주에서 7주 정도. 그럼 작으면 좀 더 줄 수 있죠. 근데 이게 줄더라도 절대적으로 해야 될 공기가 있기 때문에 공사 기간. 무작정 너무 줄이는 건 반대. 그러니까 일정 절대 시간은 필요한 거고. 그쵸. 거기에서 이제 조금 명예가 늘어나고 줄어들 그렇죠. 거가 똑같은 30평이라도 이게 또 공사 범위랑 또 연관이 있는데 내가 발코니 확장을 할 건지 샤시 교체를 할 건지 천장을 어떻게 할 건지 뭐 바닥에 온수 분배기를 바꿀 건지 막 그런 것들에 따라 이제 구렁이 다 넘어가듯이 이제 범위로 넘어가는데. 범위. 그게 세 번째가 범위예요. 세 번째가 범위인데. 맞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범위라고 하면은 그냥 다 뒤집으면 까뒤집으면 되는데 조금 속되게 말해서 범위가 있을 만한. 속되게 이야기하지 마. 뭘 까뒤집기는. 다 없는. 뭘 다 엎어. 전체를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리모델링 거야. 한다. 근데 이게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 것도 사실은 전체를 한다고 하는 것도 그 범위가 다 달라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바닥은 내가 예를 들어서 타일로 할래요, 마루로 할래요 라고 하더라도 바닥에 기존에 있는 마감재 다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하드웨어적인 부분에서 나 이번에 이거 바닥에 있는 온수 엑셀 파이프 난방 이거 다 교체해야 돼요 라고 하면 바닥 완전히 다 뒤집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보일러 그런 것까지 새로 그렇죠. 한다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급수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다 교체를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30년 넘어간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근데 봐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는 내부를 전체 싹 철거를 하고 마감재 새로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를 싹 철거를 하는 그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사된 범위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이 다 철거를 했는데 특히 이 부분에는 단열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단일 공사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도 아니, 추가되는 거잖아요. 단열 공사를 할 만한 게 있나요?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동플랜을 봤을 때 네. 끝에 있는 세대 같은 경우는 중간에 껴있는 세대보다 아. 단일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보강을 해야 그렇죠. 되는 여기는 거겠구나. 그러면 우리 집은 여기가 측면이니까 여기 단일 공사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 그것도 범위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공사에 대한 범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을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 쪼개면은 그만 더 계속 많아지는 거지. 그 일의 내용에 따라서. 그래서 공사에 대한 범위가 중요하다. 왜? 결국 이 공사에 대한 범위가 예산과 직결되고 일정과도 직결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냥 다 한 몸이네요. 한 몸이 한 몸. 그러네. 예산부터 공기와 그리고 범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세 개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인테리어를 잘 하려면 기본적으로 방금 이야기했던 예산, 범위, 일정 요거를 잘 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오늘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 우리? 뭐 저는 좋긴 했는데 예, 간단하게 좋아요. 저는. 당신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런 거 아니야? 인내심이. 우리가 오늘 인테리어를 잘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걸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만나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가장 잘 구현해내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대표님 뭐 상관없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제대로 하는 걸 저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맞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돈에 맞추면은 실질적으로 뭐 이런 얘기 내가 하면 그렇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상담을 무지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상담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예요? 항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 올라가요. 그렇죠. 왜? 자기가 살 집이고 평생 살 집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좋은 거 이럴 수는 있어요. 차 옵션 올리듯이. 옵션 올리듯이. 그렇죠. 그거 조금만 하면 바뀌는 게 보이니까. 그쵸. 예,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영상도 우리가 인테리어 할 때 도움 많이 받으시길 원하겠고 네. 내용이 너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맛집 뉴빌드 남규 대표. 팩트 채널 박 대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제발.